안녕하세요. 덕덕입니다. 처음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독일에 처음 들어와서 독일어 학원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어학원이랑 수강했던 온라인 강의들, 그리고 제가 독일 현지에서 다닌 어학원에 대한 좀 후기를 남겨보려고 해요. 계산해보니까 제가 벌써 독일어에 약 80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일단 한국에서 처음 다닌 학원에서 26만 원, 처음으로 다닌 독일 현지 학원 390유로, 두 번째로 다녔던 학원 120유로, 과외 200유로, 대체해서 1149일씩 2달 하면 2300유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 2달 760유로, 이번 달에 결제한 거 180유로, 그 외에도 한국에서 결제했던 온라인 강의 38만 원, 거기에다가 현재 듣고 있는 온라인 강의 총 3달 들었으니까 54만 원. 시험 비용인 360유로 정도 포함하니까 정말 많이 썼더라고요. 환율 1600원 계산해가지고 현지에서 쓴 돈이 670만 원에 한국에서 쓴 비용이 120만 원, 그러니까 790만 원 해서 거의 80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좀 덜 쓰시고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학원 다니기 전에 좀 궁금했던 현지 독일어 학원 비용, 수업 방식, 학원 잘 고르는 법, 그리고 제가 미리 알았다면 좀 좋았겠다 싶은 그런 꿀팁들, 제가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다녔던 총 5군데 현지 어학원에 대해서 후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7월, 그러니까 2024년 7월에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한 달간 한국에서 독일어 학원을 다닌 후에 8월에 프랑크푸르트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인 올해 2월에 괴테베 하인스 시험을 응시하고 통과를 했고요. 이제 6월에 텔크 베스바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독일어를 배운 기간은 8개월 정도이고 학원을 다니면서 중간중간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강좌를 병행을 했습니다. 독일 현지에 와서 다녔던 어학원은 제가 총 5군데를 다녔어요. 이게 사실 거의 한 달 다니고 매달 바꾼 거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후에 각 학원마다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좀 후기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먼저 국내 독일어 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일단 제가 7월에 한 달간 다녔다고 했던 어학원은 이제 신촌에 위치한 한 독일어 학원인데, 여기서 왕초보반이라고 해서 좀 인텐시브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반을 수강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여자 선생님이었고 제가 성함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진짜 좋았는데 조금 빡셌어요. 그래서 완전 노베이스 상황에서는 진도가 조금 빠르다고 느꼈는데, 그래도 이때 들은 문법 수업 때문에 좀 현지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훨씬 적응하기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이 수업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좀 문법을 배우고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말하기를 배우는 이런 연습을 합니다. 다 당연히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 한 반에 한 6명에서 10명 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신다면 한국에서 한 달이라도 2주라도 짧게라도 조금 수업을 듣고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완전 노베이스에서 현지 어학원을 시작을 하면 완전 기초반이어도 사실 조금 진도가 너무 빨리빨리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수강을 했던 국내 독일어 학원은 이제 인터넷 강의 업체예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독일어 인터넷 강의 업체인데, 사실 제가 원래 인터넷 강의를 좀 잘 못 듣고 안 듣는 성격이라서 이제 독일에서 워낙 사람들이 할 게 없다, 친구 사귀기 어렵다 이래서 좀 열심히 들을 줄 알고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나는 원래 잘 듣는다라고 하시는 분은 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안 맞았고, 그래서 아인스 듣고 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그 패키지로 제가 구매를 해서 단어책이랑 문법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이런 문법 책들은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단어책이나 이게 PDF로도 제가 열어볼 수 있는 그런 패키지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강의는 좀 잘 안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도 듣고 있는 이제 온라인 강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죠. 이것도 이제 한국에 계시면 직접 가서 오프라인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좀 온라인 수업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베아인스일 때 제가 괴테어학원이랑 여기 병행을 했었어요. 그때가 가장 독일어가 좀 빨리 늘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녹음된 인터넷 강의보다는 약간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더 맞다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이 설명을 또 해주고 추가 숙제도 좀 많이 주고 필요한 시험 자료도 너무 잘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했던 강의고 지금도 듣고 있어요. 제가 지금 수강하고 있는 거는 회화반인데 베스바이 회화반인데 요거는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베스바이 시험 본다는 걸 아시고 베스바이 시험 자료도 무상으로 좀 자료를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학원도 다니기 싫고 뭔가 인터넷 강의 싫다라고 하시면 이 온라인 강의 좀 완전 추천을 드려요.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현지 독일어 학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포괄적으로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현지 독일어 학원은 학원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 매일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나 1시까지 진행되는 인텐시브 수업이 있어요. 이 외에도 당연히 뭐 저녁 수업도 있고 스피킹 위주 수업도 있고 뭐 시험 대비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각각 학원마다 달라요. 근데 인텐시브 수업은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인텐시브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들으면 나오는 어학비자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어학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요거를 고려해서 조금 만든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거주지를 임대해주는 그런 학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텐시브 수업 기준으로의 학원 비용은 뭐 350유로부터 시작해서 1200유로까지 굉장히 폭이 다양하고 사실 저는 120유로짜리도 다녀봤고요. 가장 비싼 어학원으로 손꼽히는 이제 괴테어학원은 1200유로짜리 코스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요 두 학원의 자세한 후기는 뒤에 각각 학원들 얘기하면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또 궁금해하신 부분이 그럼 다 독일어로 수업이 진행되냐 이거거든요. 거의 독일어로 진행됩니다. 제가 아인스부터 다녔는데 아인스도 이제 독일어로 수업이 진행돼요. 뭐 중간중간 애들이 너무 이해를 못해 보인다라고 하면 영어로 설명을 해주시지만 거의 다 기본적으로는 독일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게 독일어는 레벨이 A1, A2, B1, B2, C1, C2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A1랑 A2 그리고 B1까지는 보통 2달씩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B2부터는 3달 이렇게 각 레벨당 3달씩 공부를 해야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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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A1부터도 저는 독일어로 수업을 들었다. 선생님들이 독일어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들도 꽤 있어요. 뭐 당연히 영어를 배우지 않은 나라에서 온 친구도 있고 영어를 아예 못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독일어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입독 후 타임라인대로 현지 독일어 학원에 대한 좀 상세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이 후기에는 제가 선택했던 이유, 이 학원의 수업 방식, 비용, 학생들의 국적 비율, 선생님 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 비추천 여부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독 후 타임라인대로 가자면 제가 8월 중순에 들어와서 8월 중순에는 좀 현지 어학원이 시작을 안 해요. 보통 월 초마다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수업을 듣지 못했고 9월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로 제가 다녔던 학원은 켄하임역 근처에 위치한 학원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걸 선택했던 이유는 여기랑 일단 접근성이 너무 좋고 1층에 있고 뭐 그런 이유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여기서는 아인스만 들었는데
수업 방식은 일단 책 보면서 그냥 선생님이 관련된 영상도 보여주고 아니면 프린트물 주면서 문법 위주로 조금 풀어주는 그런 수업 방식이었어요. 근데 아인스라고 보기 좀 힘들었던 것 같은 게 반 친구들이 거의 다 독일어를 조금은 할 줄 알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알파벳부터 딱히 찝어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읽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수업을 다니고 오는 것을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용은 한 달 인텐시브 코스 기준으로 390유로였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총 4주 수업이고요. 국적 비율은 각 학원마다 이것도 조금 다른데 이 학원 기준으로는 터키 사람 2명, 인도네시아 친구 1명, 영국 친구 1명, 그리고 인도 친구 1명 이렇게 저까지 총 9명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사실 이게 조금 할 말이 많은데 선생님이 이제 중동 쪽에서 온 2세 교포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에 이민 온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독일에서 학교를 다 마무리한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수업 준비가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독일인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2세한테 수업을 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독일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기보다는 그 사람의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수업 끝나고 좀 새벽에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다거나 뭐 약간 이런 경험들 때문에 저는 한 달 다니고 바로 그만뒀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다녔던 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제가 다녔던 학원 중에 가장 저렴했던 학원인데 여기가 주 4회 2시간씩 인텐시브 코스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주 4회 2시간씩 다녔는데 여기 120유로였어요. 여기 학원도 보켄하임역 근처에 있는 학원인데 사실 여기는 스페인어 학원입니다. 원래는 스페인어를 독일 사람들이 배우는 곳인데 여기가 사실 스페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남미 사람이나 스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독일어 강의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1대1 과외를 조금 받았었어요. 이게 근데 1시간에 25유로였거든요. 1대1 과외가. 근데 이게 진짜 저렴한 편인 게 보통 독일에서 독일인한테 1대1 과외를 받는다라고 하면 시간당 70유로, 뭐 90유로 요게 대략적인 비용이에요. 25유로였으니까 저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2주 정도 1대1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받고 바로 아인스바이를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아스바이 아인스를 주 4회 하는 수업으로 듣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 학원 자체가 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오페아라고 아마 독일에서 현지 어학원을 다니시면 많이 보게 될 직업 중에 하나인데 오페아라고 한국에서는 이제 베이비시터라고 많이 불리는 직업이죠. 이제 독일인 가정에 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독일어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하고 이런 친구들을 오페아라고 해요. 이 친구들은 보통 독일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독일에서 직업을 찾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나이대가 굉장히 어려요. 뭐 19살에서 22살 요 사이고 제가 봤던 일단 오페아 하는 친구들 나이대는 그렇고 아무래도 독일인 가정에 살면서 독일어를 배우기 때문에 독일어를 굉장히 빨리 잘 능숙하게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본인이 영어를 잘하시거나 아니면 제2 외국어를 좀 할 줄 안다 라고 하시면 독일에 있는 그 언어를 가르치는 학원에 독일어 강의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조금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좀 좋은 게 제2 외국어를 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제2 외국어를 연습도 할 수 있고 독일어도 조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만족했던 학원이고 그럼 이제 세 번째 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메세
갈루스바테 근처에 위치한 학원이에요. 여기를 선택했던 이유는 집이랑 헬스장이랑 좀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 달 동안 다닌 건 아니고 시범 수업을 신청을 해서 갔다가 등록을 한 학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어쨌든 학원을 2군데를 다녔는데 어쨌든 정착을 못했잖아요. 근데 또 300유로, 400유로를 내고 뭔가 시도를 하기에는 제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범 수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메일로 문의를 해서 한번 가봤던 케이스예요. 여기는 한 달에 비용이 420유로예요. 수업도 마찬가지로 9시에서 12시, 1시 요 사이에 끝나는 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여기는 수업 방식이 그냥 완전히 책 흐름대로 책을 푸는, 그냥 책 피고 스마트 TV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그 책 띄운 다음에 1번 해봐, 2번 해봐, 3번 해봐 이런 식. 그래서 수업 자체가 조금 너무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이게 좋은 친구는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실 어떤 어학원에 가든 아시아계 친구들이 한 명씩 있거든요. 뭐 중국이나 일본, 특히 동아시아권 친구들이.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 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수업 어떻냐? 오늘 시범 수업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안 좋은 말은 못하지만 뭐 좋은 건 진짜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만났던 그 좋은 친구가 그냥 가까워서 나는 다닌다. 걸어서 와서 다닌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전체적으로 수업도 별로였지만 그 친구 얘기까지 듣고 좀 드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괴테어학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괴테어학원을 선택했던 이유는 베아인스에서 베스바이에 올라갈 때가 가장 고비다. 이때 잘 잡지 못하면 독일어 베아인스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 베아인스는 진짜 잘하고 좋은 데서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비용이 한 달에 1,200유로거든요. 정확히는 1,149유로인데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진짜. 근데 다른 어학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주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 12시, 뭐 12시 반. 근데 괴테는 3주 수업이에요. 근데도 가격은 1,149유로. 물론 이제 괴테는 3주긴 해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에서 1시 15분까지예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15분씩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테 수업이 되게 빡세요. 일단 여기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아까 3주짜리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총 15번, 15일의 수업인데 그러면 7일, 8일 정도 하고 선생님이 한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반부 선생님이랑 후반부 선생님이 따로 있는 거죠. 여기는 사실 다른 어학원들에 비하면 좀 MBA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일단 가격이 비싸고 좀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이 조금 연령대가 높고 그래서 제가 다녔던 베아인스, 아인스 그리고 베아인스 스바이에서 제가 만난 친구들은 뭐 은퇴한 사람들, 좀 연령대가 있는 은퇴한 사람들도 많고 미국 사람도 많고 아니면 뭐 회사에서 지원해줘서 어학 코스 듣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IT 매니저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인도, 뭐 중동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강의실 자체도 되게 넓고 럭셔리하고 스마트 TV도 있고 조금 분해가 느껴져요. 이게 1,149유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수업 방식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일어나서 하는 게 많아요. 이게 뭐 4시간짜리 수업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단어, 퀴즈 이런 거 일어나서 막 스피드 퀴즈 이런 거 많고 이제 각 친구들이랑 뭐 2명씩, 3명씩 페어가 돼서 대화하기 이런 거 너무 많고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마다. 조금 더 주입식 교육을 선호하는 한국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업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독일어를 많이 말하고 싶고 스피킹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대체로 좋은데 좀 안 좋은 선생님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도 다른 학원들에 비하면 이제 선생님들의 퀄리티는 되게 좋다. 일단 괴테어학원 자체가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뭐 그런 협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미 인증받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특성이나 어떻게 배우는 게 좋다. 뭐 약간 이런 것도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괴테가 왜 이렇게 비싸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인된 곳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수업 끝나고 있는 방과 후 활동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수업 끝나고 보통 액티비티가 거의 매일 있는데 이제 1시 15분에 수업이 끝나면 이 2시부터 액티비티가 시작이 돼요. 물론 저녁에 시작하는 것도 있고 주말에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액티비티가 하루 이틀 제외하고 거의 매일 있고 이제 주말에 하는 활동들은 뭐 한두 번 정도 있는데 근교로 놀러 가거나 방송국 방문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활동도 저희끼리 가는 게 아니라 인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독일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가게 되고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내주는 활동이 있고 안 내주는 활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갔던 슈타데 미술관이나 여러 미술관, 박물관 이런 입장료는 괴테 여학원에서 부담을 좀 해줬어요. 근데 그거 외에 하는 활동도 예를 들면 도자기 만들기 이런 활동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피자 먹기, 아니면 뭐 프랑크푸르트 전통 음식 먹어보기, 뭐 레스토랑 가서 이런 거는 본인이 식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매일 가면 진짜 뽕 뽑는 거 맞거든요. 1시 15분에 수업 끝나고 2시에 갔다가 집 오면 5시, 6시거든요. 그럼 이제 또 숙제를 하고 다음날 또 9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좀 2달 동안 계속 하면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 베스바이까지 하고 싶었는데 괴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스바이는 3달짜리 코스거든요. 근데 이걸 3개월 더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비싼 것도 있고 당연히 뭐 독일어에 좀 지친 것도 있고 좀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베아인스 2달만 다니고 바로 2월에 시험을 봤죠. 괴테 베아인스 시험을 받고 점수 같은 경우에는 꽤 잘 받았어요. 그리고 괴테 다니고 괴테 시험을 보면 그 일정 부분 할인을 해줘요. 그리고 괴테가 1149유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149유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달째는 5% 할인해주고 5달째부터는 10% 할인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메일로 단대가 오기 때문에 수업이 끝날 때쯤에 이거를 좀 참조하셔서 뭐 괴테를 계속 다니신다면 이런 것도 조금 할인 혜택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다니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그 학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학원은 웨델하임 근처에 있는 학원이고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좀 많이 들었던 학원인데 한국인들이 많다고 해서 좀 일부러 안 갔던 학원이에요. 일부러 초반에는 조금 독일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좀 처음에는 가지 않았던 학원이고 베아인스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베스바이를 어디를 갈까 생각하다가 베스바이부터는 조금 더 문법적인 부분이나 외워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 그리고 베스바이 시험 준비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학원으로 좀 가게 됐어요. 강의료는 사실 좀 중저가 수준인데 한 달에 380유로 인텐시브 코스 기준 380유로고요. 책 포함하면 한 400유로 저는 것 같아요. 수업 방식은 선생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제가 아까 괴테 학원은 7일, 7일, 뭐 7일, 8일 이렇게 선생님이 나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루에 2명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9시에 수업이 시작을 해서 10시 반에 끝나고 1교시가 끝나고 30분 정도 저희가 쉰 다음에 2교시가 시작이 되는데 11시부터 12시 반까지 그럼 첫 번째 선생님이랑 두 번째 선생님 다른 거죠. 그리고 좀 둘의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첫 번째 선생님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랑 두 번째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그냥 책 같이 푸는 거예요. 근데 좀 활동 같은 게 선생님마다 좀 달라지고 여기도 액티비티가 있긴 한데 방과 후에 많진 않아요. 괴테 학원처럼 많진 않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여기는 뭐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국적 비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가 거의 한 건물이 학원이거든요. 규모가 진짜 크고 반도 엄청 많고 선생님도 많고 뭐 국적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한국인이 많은 걸 수도 있어요. 사실 괴테 학원이 조금 MBA 같다라고 하면 이곳은 좀 고등학교 같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본인 국적 친구들끼리 살짝 몰려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남미 친구들은 스페인어 같이 쓰니까 이 친구들끼리 좀 몰려다니고 그래서 여기 가시면 장점은 대신 한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다. 근데 제가 베스바이, 아인스스바이를 여기서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인 친구가 제 반에 없었어요. 저를 피해 다니시는 건지 복도에선 많이 마주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트바이 스파이까지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스트바이는 총 3달이라고. 근데 전 베스트바이 스파이까지만 다니고 드라이는 수강하지 않은 채로 바로 베스트바이 시험 대비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 대비반에 수강 중이고, 시험 대비반 수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모의고사 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그래서 모의고사 같이 풀고 틀린 거 뭐 물어보면 알려주고, 쓰기 같은 경우에는 첨삭해주시고 제출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문법을 배우고 뭘 배우고라기보다는 내가 알았던 거를 조금 더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배우고, 틀렸던 거 좀 왜 틀렸는지 이해 안 되는 거 물어보고,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뭘 배우기보다는 그냥 모의고사 여러 번 푸는 그런 수업 방식이다. 근데 저는 언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방식을 알면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좀 훨씬 더 내 독일어 실력에 비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서 시험 공부 잘 안 한다 이런 분들은 뭐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다녔던 학원들에 대한 후기는 모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학원을 뭐 고르는 방법, 꿀팁이라던가 그 외에 뭐 인종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뭐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꿀팁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찾냐, 구글에 혹은 구글 맵에 나 가까운 데 찾고 싶다 하면 구글 맵에 스프락슐레라던가 노이치쿠어스 치면은 이게 여러 군데가 떠요. 그리고 구글에서도 뭐 내가 사는 도시 프랑크푸르트 뭐 도이치쿠어스 이렇게 치면은 뭐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구글 맵에 나오는 학원 리뷰예요. 구글 리뷰를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는데, 왜냐면 저는 되게 평 좋은 데를 위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별로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신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낮은 평점 리뷰부터는 조금 확인해 볼 만해요. 낮은 평점 리뷰들로 조금 최신수는 좀 볼만하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가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제가 위에서도 어떤 학원은 조금 그렇고 조금 좋고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사실 학원에서의 선생님에 따라 너무 수업 퀄리티가 달라져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학원 가면은 뭐 강사진이 엄청나다 이게 있는데, 독일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규직 선생님들보다도 프리랜서나 뭐 계약직 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업 중간에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도 엄청 다양하고요. 선생님에 따라 정말 그 강의 퀄리티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내가 돈을 다 냈는데 환불도 못 받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너무 별로다, 이거는 너무 별로여서 못 다니겠다 싶으면 아마 그 반 친구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총 때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반 친구들이랑 좀 상의를 해서 데스크에 얘기를 하고 컴플레인을 제기하면 바꿔주는 경우가 종종 혹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 별로라면 무조건 이제 반 친구들끼리 조금 얘기를 해서 바꿔달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가만히 있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보통 완전 기초반, 아인스가 아닌 이상 학원을 들어갈 때 좀 시험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그 전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나 그 전 레벨에 대한.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요거는 제가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그냥 수업을 듣다가 뭐 이 수업이 너무 어렵다 아니면 너무 쉽다라고 느껴지면 이것도 얘기를 하면 좀 유도리 있게 잘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쉽거나 어려우면 인포데스크에 얘기하면 된다, 아니면 선생님에게 얘기해도 된다, 그러면 좀 유도리 있게 바꿔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거의 모든 학원들에서 이 시범 수업, 테스트 수업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학원이든 그 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메일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그냥 내가 수업을 들어보고 싶은 레벨의 테스트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적는 거예요. 요 메일 영어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챗GPT에 독일어로 써달라고 하면 써주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쓰면 워킹데이 기준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답변이 와요. 뭐 너가 원하는 수업은 지금 없다라던가, 아니면 너가 원하는 수업은 언제 몇 시에 오면 들을 수 있다라거나, 뭐 그렇게 해서 직접 가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을 어쨌든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제가 여태까지 불가한 곳은 한 군데밖에 못 봤어요. 거의 다 된다고 답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물론 그중엔 안 간 곳도 있지만. 그리고 다음은 보통 여러 달을 한 번에 결제하면 할인을 많이 해줘요. 어떤 학원이든 뭐 3개월 하면은 뭐 10% 할인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할인폭이 크지 않다면 한 달 들어보고 아니면 혹은 한 레벨을 마무리하고 결정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학원이어도 선생님이 별로면 이 수업이 정말 너무 별로거든요. 진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4시간씩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좀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내 돈 주고 내가 다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 학원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제가 하지 못했던 건데 제가 아까 베아인스는 괴테에서 보고 베스파이는 테크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전략을 미리 짜고 가시면 좀 더 학원을 고르고 시험을 잘 보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못했던 거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본인의 목적이 시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 일상생활을 잘하고 싶은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험이 목적인 분들인 경우에는 어떤 시험을 볼지 미리 결정을 하고 학원을 고르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텔크랑 괴테가 있죠. 그래서 내가 텔크를 보겠다 혹은 괴테를 보겠다 아니면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나 뭐 기관이나에 따라서 조금 요구 조건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 요거를 결정을 한 후에 그 시험을 주관하는 어학원을 다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장소에 대한 리스크 뭐 혹은 말하기 상대 랜덤으로 만나게 되는 그 상대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괴테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괴테 어학원을 다니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비싸긴 하지만 비싼 만큼 빨리 자격증을 딸 수 있거든요. 괴테에서 하는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들, 쓰기 과제들이 거의 괴테 시험용이에요. 그래서 굳이 시험 대비를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베아인스 스바이도 괴테 어학원에서 했다 했잖아요. 선생님한테 제가 나 베아인스 시험 본다 라고 얘기하니까 추가 과제도 되게 많이 주고요. 그 시험 대비 과제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의대 진학하려고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괴테에. 왜냐면 제가 알기로 의대에 진학하려면 세 아인스 혹은 세 스파이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게 그냥 쉼 없이 쭉 들으면 아인스 2개월, 스파이 2개월, 아인스 2개월, 3개월, 2개월, 아인스 3개월, 12개월, 1년 3개월이면 세 스파이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3개월 투자해서 이제 그 친구들은 독일에 위치한 의대를 진학을 하고 싶은 거죠. 텔크를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 텔크 시험 주관하는 어학원을 다니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어학원에서 또 텔크까지 보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일단 듣기 같은 거 할 때 저희 그 음질 같은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텔크를 그 어학원에서 본다. 그러면 그 음질에 대해서 먼저 알 수도 있고 또 보통 그 어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텔크를 보거든요. 그럼 말하기 상대로 얘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높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상생활이 목적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조금 어학원을 다양하게 많이 다니면서 내 친구를 좀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학원도 얘기하면서 나이대를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 나이대에 맞는 어학원을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그 이외로 이제 뭐 인종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인종차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어학원이니까 외국인 친구들 많은데 뭐 인종차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그런 무지한 친구들이 있긴 해요. 뭐 이게 사실 저희가 독일 사람들이랑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뭐 중국인이냐 물어보고 뭐 일본인이냐 물어보고 이런 친구도 당연히 너무 많지만 좀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은 아니지만 조금 특징이 학원 인포 데스크가 한국처럼 친절하지 않아요. 약간 한국은 수강생들을 손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좀 편의를 많이 봐주려고 하고. 근데 여기 인포데스크는 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제공하는데 네가 원하면 하고 아님 말고. 물론 친절했던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후기랑 많은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저도 물론 독일어를 배운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독일어는 중간중간 좀 휴식이 필요한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일어로 된 미디어가 볼 게 너무 없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전쟁이나 약간 좀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독일어로 된 미디어에는. 그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독일어랑 자막으로 본다거나 그래서 최근에는 무파사 봤거든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니면 넷플릭스에 최근에 러브 이즈 블라인드라고 독일 편이 있어요. 그 약간 좀 남자 여자 사이에 난리 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거는 되게 좋았던 게 진짜 실생활에서 쓰는 독일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양한 지방 사투리들을 많이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추천 꼭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베스바이 시험 보기 전에 좀 공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원래는 베스바이 시험 통과하고 좀 약간 멋지게 리뷰하고 싶었는데 시험 결과가 6주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또 다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또 미리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곧 독일에 들어오실 예정이시거나 또 현지에서 어학원을 다녀야겠다 좀 마음을 먹으신 분들한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참조하셔서 돈 꼭 덜 쓰시고 더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야호!